얘들아, 안녕? 나는 꿈나라 동화를 들려주는 레미야. 레미와 함께 꿈나라로 이제 떠날 시간이야. 친구들이 잠들 때까지 레미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줄게. 오늘은 백일홍을 들려줄게. 레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보자. 백일홍. 옛날, 아주 옛날,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 근처에 한 마을이 있었어. 그곳은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었지.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던 이 마을에 아주 큰 근심거리가 하나 생기고 말았어. 그건 바로 이무기라는 괴물이었지. 이무기는 상상 속에 나오는 동물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이 5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 이무기가 된다고 하지. 또 이무기가 된 다음 물속에서 500년 동안 수행을 하면 용이 된다고 해. 용은 하늘을 날 수도 있고 구름과 비, 천둥과 번개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비로운 상상의 동물이지. 그런데 용이 되기 위한 수행은 아주 힘들고 어렵다고 하네. 그래서 못된 이무기는 용이 될 생각을 버렸어. 500년 동안 바닷속에서 용이 되기 위한 수행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수행이라는 건 참 심심하고 괴로웠는데 인간들을 놀리고 괴롭히는 건 아주 재밌었어. 그래서 이 못된 이무기는 바다로 나오게 된 거지. 그곳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거센 파도를 일으켰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배를 부수기도 했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이무기가 말했어. 예쁜 아가씨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이야.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바닷가 마을과 고기잡이 배들을 모두 부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단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런 괴물에게 제물로 가고 싶겠어? 모두들 한숨을 푹 쉬고 있을 때 한 여자가 크게 용기를 내어 말했어. 이렇게 있다가는 마을과 배까지 모두 부서질 겁니다. 그럼 우린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죠. 모두를 위해서라면 제가 그 이무기에게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그 사람을 바라봤지. 나이가 17살쯤 되었을까? 아직 어린 나이의 아가씨인데도 마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했어. 마을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아가씨가 불쌍해 기뻐할 수가 없었지. 너무나 안타까웠어. 이무기에게 제물로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 하루 전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아가씨 생각에 모두 눈물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바다 저 멀리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기 시작했지. 마을에 도착한 배에는 아주 씩씩하고 튼튼한 청년이 타고 있었어. 그는 20살 정도 되었을까? 아주 다부진 체격이었지. 청년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슬픈 얼굴을 하고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어.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지. 아이고, 말도 말아요. 얼마 전부터 커다란 이무기가 나타나 우리를 괴롭힌답니다. 물고기도 못 잡게 하고요. 예쁜 여자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우리 마을과 배를 전부 부숴버리겠다고 하지 뭐예요? 누가 그런 괴물에게 제물로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한 아가씨가 이무기에게 제물로 가겠다네요? 자기 스스로요. 아직 20살도 안 된 젊은 아가씨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내일이 제물로 가는 날이니 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거랍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결심한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닌 사람. 그런 용기를 지닌 사람이 이무기에게 제물로 바쳐지다니. 청년은 참을 수 없었어. 자신이 아가씨 대신 제물로 나가겠다고 이무기와 싸우겠다고 말했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청년을 말렸어. 청년의 그 용기는 놀랍지만 한 사람이 싸워낼 수 없을 거라고 했지. 이무기는 덩치가 커다란 산만하고 뱀 같은 커다란 머리가 셋이나 달렸다고 했어. 꼬리를 흔들 때마다 집채만한 커다란 파도가 친다고 말이야.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이무기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했어. 이무기에게 제물로 가겠다고 한 아가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청년에게 말했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제물로 가겠다고 했지만 저도 정말 많은 고민 끝에 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용기를 내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무기와 싸우고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전 당신을 꼭 기다리겠어요. 청년은 아가씨의 손을 꼭 잡으며 이무기와 싸워 100일 안에 돌아오겠다고 했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지. 이무기와 싸워 이기면 지금처럼 하얀 돛을 달고 오겠다고 했어. 만약 이무기에게 당했다면 붉은 돛을 달고 오겠다 했지.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어. 청년이 바다로 떠난 뒤 아가씨는 매일 항구에 나가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 그가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온종일 바다를 향해 서 있었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2달이 지났어. 그녀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를 기다렸단다. 비가 내릴 때도 바람이 불 때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지. 청년이 약속한 100일이 됐어. 저 멀리서 배처럼 보이는 작은 점이 보였지.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그 점을 지켜봤어. 점은 조금씩 커지며 배의 모습을 갖추게 됐지. 마을 사람들은 아가씨와 함께 제발 하얀 돛을 단 배가 나타나길 기도했어. 점점 배가 다가오자 모두들 눈을 크게 뜨고 배의 돛을 지켜봤어. 제발, 제발 하얀 돛을 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가씨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점점 다가오는 배에는 붉은 돛이 걸려 있었지. 새빨간 돛을 본 아가씨의 얼굴에 커다란 슬픔이 깔렸어.
그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지.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바닷가에 도착한 배 안에서 밝은 얼굴을 한 청년이 뛰어나오는 거였어. 분명히 붉은 돛이 달려있는데 말이야. 아주 건강한 모습의 청년은 이무기를 물리쳤다며 밝은 목소리로 외쳤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지. 그들은 청년에게 배에 붉은 돛을 본 아가씨가 깜짝 놀라 쓰러졌다고 말했어. 청년은 너무나 놀라고 슬펐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돛에 묻은 이무기의 피를 지울 수 없었다고 했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지. 청년은 쓰러진 아가씨를 흔들며 눈을 떠보라고 애원했어. 제발, 제발 눈을 떠달라고 빌었지. 하지만 아가씨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단다. 청년은 아가씨를 끌어안고 아주 오랫동안 슬피 울었지. 결국 청년과 마을 사람들은 따스한 햇볕이 드는 자리에 아가씨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 그 후로 1년의 시간이 흘렀어. 이무기를 무찌른 청년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를 위해 용기를 냈던 아가씨의 무덤가를 찾았지.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이야. 사람들은 무덤가에서 아주 신기하게 붉은색으로 빛나는 꽃들을 보았지. 한 아주머니가 청년에게 다가와 말했어. 이 꽃은 참 신기한 꽃이에요. 아무리 세차게 비가 와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100일 동안 붉은색으로 꽃을 피운답니다. 마치 100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던 아가씨처럼요. 아가씨가 이 꽃을 통해 당신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그 후로 청년과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백일홍이라 불렀지. 백일홍은 100일 동안 붉게 피는 꽃이란 뜻이란다. 모두를 위해 용기를 냈던 아가씨의 마음이, 무사히 청년이 돌아오길 바라던 아가씨의 마음이 담겨있는 꽃이라고 해.